스타워즈 1 김민철. 스타워즈 집념의 외길 인생을 살아온 조지 루카스 감독. 조지 루카스는 감독이라기보다는 제작자, 프랜차이즈 사업가로 유명하다. 조지 루카스가 감독으로 연출한 작품은 무명 시절의 작품 2편을 제외하면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 스타워즈, 프리퀄 시리즈 3편이 전부다. 반면 제작자로 조지 루카스가 참여한 작품은 많다. 1980년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카게무샤가 제작 중단 위기에 처하자 조지 루카스가 제작자로 참여하여 영화를 완성하였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카게무샤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고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조지 루카스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기획제작자로 참여하여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 불멸의 고전이 탄생하는 데 일조했다. 조지 루카스는 스타워즈 한 우물만 우직하게 파서 60억 달러 가까이를 벌어들였다. 스타워즈 프리퀄 시리즈 3부작 보이지 않는 위험, 클론의 전쟁, 시스의 복수는 조지 루카스가 제작은 물론이고 직접 감독을 맡아 온전한 그의 연출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리퀄 시리즈 첫 번째 작품인 스타워즈 에피소드 마이너스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보여준 조지 루카스의 연출 실력은 극히 실망스러웠다고 평가받는다. 조지 루카스는 감독으로서 연출 능력이 의심스러웠고 컷본가로서의 능력도 모자랐다. 하지만 탁월한 기획력으로 원안을 설계하는 능력은 천부적인 자질을 타고났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연출력에서 거장 마틴 스코세이지의 결줄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조지 루카스의 연출 능력은 베프인 스필버그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는 것이 평론가들의 평가다. 조지 루카스는 루카스필름을 설립하여 제작자로 나서면서 엔딩 크레딧의 제작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최초로 실천했고 이것은 영화계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은 루카스필름에서 제작하여 20세기 폭스가 배급하였다. 조지 루카스가 각본을 쓰고 감독을 맡아 직접 연출했다. 러닝타임 136분으로 제작비 115백만 달러를 들여 북미 박스오피스 4억 8,757만 6,624달러 월드 박스오피스 10억 4,651만 5,409달러의 흥행 성적을 거두었다. 1999년 5월 19일 미국에서 6월 26일 한국에서 개봉되었고 2012년 2월 3대로 재개봉되었다. 현재 디즈니와 웨이브에 스트리밍되었다. 웨이브에서는 유료로 볼 수 있고 디즈니 플러스는 회원으로 가입해야 시청이 가능하다. 아나킨 스카이워커 다스 베이더 에피소드의 시작. 스타워즈 보이지 않는 위험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상 수익을 따지면 스타워즈 시리즈 역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작품이다. 이 기록은 시퀄 시리즈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에 의해 16년 만에 깨졌다. 그렇지만 누가 뭐래도 스타워즈 최고의 흥행작은 1977년 개봉한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이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따지지 않은 흥행 성적은 숫자 노름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위험은 스타워즈 시리즈 연대기에서 첫 번째 시대를 주제로 하고 있다. 주요 배역은 콰이콘 질리암 니슨, 오비완 케노비 이완 맥그리거, 파드메 아미달라 나탈리 포트만, 아나킨 스카이워커 제이크 로이드이다. 이 밖의 등장인물은 극중의 배역으로 대신한다. 레옹의 나탈리 포트만이 성인으로 출연하였다. 보이지 않는 위험은 은하계 공화국 시대를 무대로 한다. 제다이 기사 콰이콘 지니아 콰이콘이 제다이 서품을 앞두고 있는 제자 오비완, 케노비와 오비완아 무역연합의 나부 행성에 대한 침공을 중지하기 위해 제다이 평의회의 사절로 나부 행성에 도착한다. 수도사 복장의 콰이콘이 제자 오비완과 함께 무역연합 총독 누트, 걸레이아 총독과 협상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으로 영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무역연합 총독은 자신의 배우인 다스 시디어스에게 홀로그램 통신으로 지령을 받는다. 시디어스는 제다이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총독은 전투로이드를 투입하여 케이콘과 오비완을 공격한다. 콰이콘과 오비완은 광선검으로 순식간에 전투로이드를 제압한다. 하지만 곧 기갑로이드가 투입되자 건물 환기통을 통해서 탈출한다. 무역연합은 조지 루카스가 무척 혐오하는 오늘날의 다국적 금융 대자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독은 미국의 바지사장에 불과한 IMF 총재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무역연합 총독의 배우로 나오는 다스 시디어스는 오늘날 금융자본가 로스차일드 가문 정도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콰이콘은 나부 행성의 해저에 사는 자자 뱅크스이아 자자를 우연히 조우하고 무역연합의 공격을 피해 해저에 건설된 자자 부족의 도시로 도피한다. 나부 행성의 지표면은 선출로 뽑는 나부의 여왕이 통치하고 해저는 건건족이 지배하고 있다. 나부 행성의 통치자는 여왕 파드메 아미달라이아. 파드메 여왕은 얼마 전에 여왕에 선출된 18세 소녀로 은하공화국 연방의회에 중재를 요청한다. 건건족이 사는 해저 도시와 거대한 해저 생물은 CG로 정교하게 묘사되었다. 콰이콘은 건건족 수장의 도움으로 자자를 데리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온다. 길이 200연가 넘는 괴수가 등장한다.
아미달라 여왕은 나탈리 포트만이 배역을 맡았는데 여왕은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대역을 종종 내세운다. 아미달라 여왕은 일본의 황족 복장과 화장을 했는데 이것은 루카스 감독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나탈리 포트만의 일본식 화장과 복식이 지나치게 외색이 짙어 못마땅했다. 여왕의 시녀로 사베라는 이름의 시녀가 있는데 배역을 맡은 여배우는 무명 시절의 키이라 나이틀리다. 그리고 시녀 중 한 명은 소피아 코폴라가 감독으로 데뷔하기 전에 카메오로 출연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위험은 루카스 감독의 일본풍 복식으로 일본에서만 1억 900만 달러의 흥행 성적을 거두었다. 콰이코는 아미달라 여왕이 은하공화국 수도 행성인 코르산트로 가는데 호위무사로 경호를 담당한다. 여왕은 무역연합 총독의 감시망을 뚫고 나부 행성을 탈출하지만 하이퍼 드라이버가 고장나서 타투인 행성에 착륙하여 부품을 교체하기로 한다. 타투인 행성은 스타워즈 본작에서부터 등장하는 사막 행성으로 자바헛이 통치한다. 자바헛은 타투인 행성의 절대 권력자로 무역로를 장악하고 해적 진로부를 축적하는 괴물 빌런이다. 타투인 행성에서 콰이코는 나부 행성에서 생산한 우주선의 하이퍼 드라이버를 구하러 가는데 여왕의 시녀인 파드메가 동행한다. 나탈리 포트만은 여왕과 파드메 두 사람 역할을 하는데 파드메는 아미달라 여왕의 이름이며 동일인이다. 볼살이 통통하게 오른 나탈리 포트만의 리즈 시절 자태가 아름답다. 콰이코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와토의 가게를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노예소녀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만난다. 아나킨의 어머니 수미 스카이워커이야 수미는 와토의 노예인데 아나킨을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수태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수태고 지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음을 알리는 가브리엘. 대천사의 신화를 과감하게 끌어다 쓴 루카스 감독의 발상이 파격이다. 좌우지간 아나킨은 포스의 영으로 잉태된 포스의 결정체로 선택받은 인물이다. 와토는 은하공화국 화폐를 거절하여 콰이코는 하이퍼 드라이버를 살 돈이 없다. 그래서 아나킨이 자동차 경주에 출전하게 되고 아나킨은 지난해 우승자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 세불바를 꺾고 레이싱에서 우승한다. 자동차 레이스는 20분가량 나오는데 자동차는 고물들이어도 경주 코스는 배너를 방불케 환상적이다. 콰이코는 아나킨에게 강력한 포스를 느끼고 그의 혈액을 채취하여 오비완에게 분석을 의뢰한다. 오비완은 아나킨의 혈액에서 미디클로리언 수치가 2만이 넘는 것으로 검출되었다고 보고한다. 미디클로리언은 혈액 속에 함유된 미세한 세포로 포스와 소통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이다. 물론 루카스가 창작했다. 콰이코는 와토와 경주전에 내기를 했는데 우승하면 아나킨을 노예에서 해방한다는 조건이다. 콰이코는 수미도 내기.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와토가 거부하여 아나킨만 노예에서 해방된다. 와토는 벌새처럼 생긴 종족이다. 아나킨은 수미와 헤어져 콰이콘과 수도행성 코러산트로 향한다. 코러산트의 인구는 인간이 1조 명이고 다른 종족과 유동인구를 포함하여 4조 명이 상주하는 은하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행성이다. 타투인 행성을 떠나기 직전 콰이콘은 다스 시디어스의 제자 다스 모리아 몰의 기습을 받고 결투를 벌인다. 콰이콘은 제다이 평의회에 출두하여 제다이의 무술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한다. 제다이 평의회는 제다이 마스터 요다가 의장이고 메이스 윈두 사무엘의 잭슨이와 윈두가 서열 2위의 마스터 제다이다. 콰이콘은 아나킨을 제다이 평의회에 소개하고 오비완 케노비가 정식으로 기사 서품을 받으면 아나킨을 오비완의 제자로 드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요다와 윈두는 아나킨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거부한다. 은하공화국 연방의회. 파드메 아미달라 여왕은 무역연합의 나부 행성 침략을 규탄한다. 나부 행성 출신의 의원 페퍼티는 여왕에게 현 의장인 피니스 발로런 불신임안을 발의하도록 부추기고 여왕은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한다. 여왕은 의회의 탁상 공론의 환멸을 느끼고 나부 행성으로 돌아가 무역연합과 맞서 싸우겠다고 한다. 콰이코는 제다이 평의회로부터 여왕을 경호하고 다스모리 시스의 전사가 아닌지 수사하라는 밀명을 받고 여왕을 호위하여 나부 행성으로 돌아온다. 여왕은 자자 뱅크스의 안내로 건건족 족장과 만나 동맹을 체결하고 무역연합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에 돌입한다. 건건족은 어류, 양서류, 파충류의 교잡 종족으로 보인다. 콰이코는 아나킨을 소형 전투기에 숨어 있도록 하는데 아나킨은 전투기를 몰고 이륙하여 무역연합의 모선에 접근한다. 전투가 벌어지고 건건족의 분투와 게임을 즐기듯이 무역연합 편대를 격추시키는 아나킨의 장난스러운 전투 능력으로 나부 동맹군은 무역연합을 물리치고 총독을 체포한다. 아나킨이 게임을 하듯이 무역연합의 사령선이자 모선을 가볍게 파괴하자 원격으로 조종되는 드로이드 군대는 작동 불능 상태가 된다. 콰이코는 어둠의 주제자 다스 시디어스의 제자로 나오는 다스몰과 결투를 벌이고 치열한 격전을 벌이지만 다스몰의 기습으로 광선검의 가슴이 관통된다. 오비완은 스승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다스몰을 공격한다. 오비완은 위기에 빠지지만 포스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반격을 가하고 다스몰의 허리를 잘라 죽인다.
콰이콘은 임종을 앞두고 저 아이는 포스의 균형을 가져올 선택받은 아이니 아나킨을 너의 제자로 들여서 최고의 제다이로 키우라고 오비완에게 당부하고 운명한다. 아나킨을 최초로 알아본 콰이콘은 세례 요한이다. 나부 행성의 평화가 찾아오고 승전을 축하하는 퍼레이드와 훈장이 수여된다. 자자는 장군에 임명된다. 오비완은 마스터 요다에게 스승 콰이콘의 부음을 전하고 제다이에 서품되어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제자로 들이는 것을 제다이 평의회로부터 허락받는다. 아나킨은 본격적으로 제다이 수련을 받고 펠퍼틴의 정체 시스의 존재에 대해서는 프리퀄 시리즈 두 번째 에피소드 클론의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이어간다. 스타워즈 마이너스 에피소드 1부 보이지 않는 위험은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출생의 비밀, 어둠의 세력의 존재, 그리고 은하공화국에 침투한 시스의 전사에 대한 여러 복선을 남기고 136분의 막을 내린다. 조지 루카스가 직접 연출한 프리퀄 3부작은 스타워즈 오리지널 3부작에 비교하여 여러모로 작품성이 떨어지지만 CG가 할리우드 영화 제작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세로 만들었고 시퀄 시리즈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된다. 루카스 필름을 설립하여 제작자로 나선 조지 루카스 감독은 오로지 스타워즈 시리즈에 평생을 천착함으로써 돈방석에 앉게 되었고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영상 산업의 대자본 장악에 본의 아니게 일조하게 되었다. 조지 루카스는 루카스 필름을 디즈니에 매각하였고 현재 스타워즈에 대한 판권은 디즈니 소유가 되었다. 이것으로 스타워즈 프리퀄 3부작 첫 번째 에피소드 보이지 않는 위험의 리뷰를 마친다.